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성덕수 교수입니다.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도 1144페이지 로마자 2번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지명채권의 양도는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따라서 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와 기타의 제3자는 채권 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민법은 채무자와 기타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권 양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그리고 이는 대항하게 되는 자가 채무자이든 기타의 제3자이든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과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그 취지가 다르다. 전자는 양수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위해서, 후자는 채권의 양수인과 그 양수인의 지위에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예컨대 채권의 이중양수인 질권자, 압류채권자 사이에서 우열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그 때문에 민법은 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항 요건은 위에 둘로 나눠 살펴보아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법 제450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통지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되며, 양도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대항 요건을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되면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언제나 강행 규정이라고 새길 필요가 없다.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기에 관한 규정은 강의 규정이라고 하여야 하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도 하여야 한다. 판례도 채무자는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1146페이지 그 승낙을 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 양가를 관한 대항 요건의 두 가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이들 대항 요건은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있어서와 달리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방가를 번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의 통지. 통지는 채권 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이며 그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의사표시, 도달주의, 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쫓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 장소와 송달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 양도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 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 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 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하며 양수인의 통지는 대항력을 생기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양도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한 채권 양도의 통지만은 대항 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할당해졌음을 재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 무겁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1146페이지에) 통지는 양도행위와 동시에 할 수도 있으나 양도에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양도행위 전에 하는 통지는 효력이 없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후 채권양도 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 후 채권양도 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통지는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하여 일부 견해는 제452조 2항을 근거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도 같은 견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견으로 그 규정이 양도의 통지는 있었으나 아직 양도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문과는 달리 원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제452조 2항은 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그때에는 철회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양도가 유효하였는데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는 것은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며 그것은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 반가로 이번에 채무자의 승낙, 여기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이며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은 채무자가 하는 것인데 그 상대방은 양도인의 양수인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 승낙은 보통 채권양도 후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지의 경우와 달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하는 승낙은 사전의 승낙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양수인이 특정되지 있지 않아도 같다. 한편 판례는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채권양도가 해지에 취소된 경우의 문제. 채권양도가 있은 후 그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대항력권을 구별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합의 해제에 관하여 또는 이들 전부에 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판례도 학설과 같다. 1147페이지.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에 하나의 판결에서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어 소극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에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된 경우에 채권 양도인이 해제 등의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뒤에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춰줄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셋째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 양수인에 대한 반대 채권에 의한 상기로서 채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판례 보겠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 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디은의 회사정리법 제241조 근무는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는 모든 담보권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1항은 정리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사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는 그 효력이 상실하여 채권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 양도인의 회사에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력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 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채권 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의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 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양도 해제와 취소는 모두 이미 행하여진 채권양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일 뿐 새로운 채권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력권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점에서 해제의 경우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양수인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학설 판례는 근거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해제나 취소의 효과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채권양도 해제 및 취소에 관하여 채무자 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리하여 그 경우에 해석이 문제이나 그 경우에 채무자의 지위는 채권양도가 보이지만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 채무자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거기에는 제452조 1항의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채권양도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무효로 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나 선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1148페이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결과 해제 등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등의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양도인이 충분히 보호된다. 한편 최근 판례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채권정론 192번 참고 양가로단번에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채권양도가 있은 후 아직 통지나 승낙이 없는 때에는 양수인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파산 신청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 기타의 면책 행위도 유효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행한 상계 면제도 유효하다. 그러나 채권양도 효력은 양도계약만으로 발생하고 통지, 승낙은 대항력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양도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의 통지, 승낙의 효력, 민법은 통지의 효력과 승낙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방가 1번의 통지의 효력,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항변사유는 채권양도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권을 갖추어준 후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그래야 민법은 양도인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항변, 동시행위 항변, 채무의 불성 및 무효 취소, 계약 해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취소나 계약 해제를 양도 통지 후에 하였어도 상관이 없다. 상계의 항변은 어떤가?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통지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상계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통지 당시에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변제기가 되지 않아서 상계를 하지 못한 경우는 문제이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워자 1번에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게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방가로워자 1번에 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판례는 일설과 같다. 일설과 판례는 타당하다. 한편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 양도에 대한 자동채권에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양도채권과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1149페이지에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수표를 고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수표를 분리하여 기존 원인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무자를 위해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원인 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수표에 반란 없는 기존 원인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그 채권 양도 통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인의 통지는 채권 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게 하여야 할 것이나 민법은 선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통지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된 후에 생긴 사유로는 대항하지 못한다. 반가리변의 승낙의 효력. 민법은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의 것에 대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의 효력은 이의를 보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양가르과의 이의를 보류하고 행한 승낙의 효력. 여기서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 사유를 보유함을 밝히면서 하는 승낙을 말한다. 이와 같이 승낙한 경우에 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 경우에 효력을 통지한 이 경우와 동일하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양가로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의 효력. 이의를 모기가 돌아다니네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의 효력.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행한 승낙 채권의 불성 및 소멸, 기타의 항변 사유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승낙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채권에 아무런 항변이 있는 것으로 믿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승낙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인지 451조 1항의 본문이 적극적인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항변 결단의 효과를 규정한 것인지는 학설상 다르고 가지고 있으며 판례는 일설과 같다. 사견으로 451조 1항 본문은 일정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 양수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두어진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족하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1150페이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해도 이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제451조 1항은 본문은 양수인의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악인 때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즉 양수인은 선인이어야 한다. 일부 견해는 선인 외에 무과실이어야 한다고 하고 판례는 악이나 중과실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나 이들은 모두 옳지 않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하여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된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도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당한 채무가 있으면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르 기억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에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의 승낙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양가로 기현 민법 제451조 1항이 이와 같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 사유를 제한한 규시는 이와 같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규정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에도 양도인 또는 질권 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디귿에 채권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양가르기를 채권 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 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 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양가로 미음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은 채무자가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1151페이지 같은 채권의 귀속사실이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바 살피건대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의결을 오로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의무와 그 선으로서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고려하지 아니한 승낙은 위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기속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양가로 비읍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식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번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가를 보는 서술 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채무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다. 다만 단순한 통지, 승낙만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면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가를 보는 확정일자 여기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하여 작성한 일자에 관하여 완전한 증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한 일자를 가리킨다. 어떤 것이 확정일자가 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폭칙 제3조가 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문서에 공주인 또는 법원 서기가의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임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서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 등이 그에 해당한다. 판례는 공증인과 학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적 확정 판결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분양되는 바라는 채권의 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전북지사장이 그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승낙일자란에 2004년 8월 1로 기재된 경우 그 승낙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사항에
이건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그 승낙서는 민법 제450조 이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152페이지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하라는 것은 통지 행위나 승낙 행위 자체가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통지나 승낙이 있었으면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증명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지, 승낙을 처음부터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통지, 승낙을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한 후에 그 증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뒤에는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판례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의 확정일자에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 양가 3번의 제3자 여기 제3자는 채권양도의 당사자의 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에 취득한 자만을 가리킨다. 그러한 제3자의 예로는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 위의 질권자,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의 파산한 경우에 파산채권자를 들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채권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등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 자에 대하여도 대항 요건이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판례는 순수위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4번에 대항한다는 것의 의미 채권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에 있어서 우열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3자가 이중양수인이라면 이 대항 요건에 의하여 양수인은 이중양수인 가운데 누가 채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될 것인가 결정된다. 이중양조를 중심으로 하여 대항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제1양도에 관하여 단순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고 제2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다면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 의한 자기의 채권이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이때에는 제2양수인은 유일한 채권자가 된다. 그 결과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 의하면 변제의 의무를 부담한다. 둘째로 이중양도에 있어서 제1양도, 제2양도 모두에 관하여 단순한 통지나 승낙만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하여 학설은 채무자가 양수인 중에 한 사람이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번에 먼저 통지 승낙이 있던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견해 3번에 이때에는 채권양도는 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에 따라서 먼저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채권을 취득하고 다만 제2양도가 먼저 통지되어 채무자가 이중양수인에게 선의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에 대하여 면책행위 1153페이지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채무자가 승낙을 한 뒤 제2양도에 관하여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2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설과 같은 견제에 있다. 이 설이 타당하다. 셋째로 이중양도에 있어서 제1양도, 제2양도 모두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던 경우도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의 선호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 인식시, 즉 양도 통지가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의 일시에 선호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사약컨대 확정일자보다는 채무자의 인식에 선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수인과 이중양수인 이외의 제3자의 우열관계 판례는 전주란 이중양수인에게 법리가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확정일자인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보는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 등이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런 때에는 가압류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채권 양수인의 대항력 취득시가 비교되어야 한다. 다만 가압류 결정은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판례의 결론은 사견과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견은 송달시가 가압류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점에서 단순히 인식시설의 태도를 취하는 판례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가압류 채권자뿐만 아니라 압류 채권자, 파산자, 질권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당해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 시기와 채권 양수인의 대항력권 구의 시기를 비교하여 우열관계를 정하여야 한다. 판례 양가 기억에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이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 아니라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또는 승낙의 일시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은 채권 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 양도의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의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 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 압류 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 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1154페이지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이 제기한 급보 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호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호가 분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치한 법률과는 달리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사실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비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될 경우 당의 전부명령이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각 채권 압류 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의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의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그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 양수인과 전부 채권자들이 상호간의 우열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당의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류액에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 채권액을 비교하거나 피압류 채권액에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에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양가로 티귿. 양도인은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에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대한 대항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 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의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이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에 제한 다음에 제1양수인이 1150페이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 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그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의할 것은 제3자에 대한 대항관계는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채권관계가 생긴 경우에만 발생하며 채권이 소멸한 후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가령 제1의 양도가 있으며 그 채권이 변제, 면제 등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 후 다시 그 채권에 관하여 제2의 양도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더라도 제2의 양도도 무효이고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